데일리 베스트 뉴스를 시작합니다. 뉴스에 앞서 구독자분들께 전해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데일리 베스트가 보도해드린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에 관한 영상과 관련해 신인균 대표께서 어제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입장을 밝혀주셨습니다. 우선 저희 데일리 베스트와 구독자님들의 물음에 바로 답해주신 신 대표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인균 대표께서 입장을 표명하신 만큼 더 이상의 문제 제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몇 가지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신인균 대표께서 아마 구독자들로부터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것이 사실이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고, 이에 신 대표께서는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사실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저희 데일리 베스트는 해당 영상의 앵커 멘트에서 신 대표께서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는 발언을 한 적은 없습니다. 저희 데일리 베스트 영상은 그대로 남아있고 여러분께서도 확인 가능한 부분이니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데일리 베스트가 이 문제를 보도함에 있어 근거로 삼은 것은 신인균 대표께서 직접 올리신 SNS 글과 사진, 그리고 문재인으로부터 받은 임명장, 그리고 언론사 보도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신 대표께서 해명을 해주셨고, 이제 판단은 구독자님의 몫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신 대표께서 해당 영상에 저희가 보도해드린 익명의 민주당 관계자의 발언을 말씀하셨는데, 그 민주당 관계자의 발언은 2017년 5월 7일 민주당 비난 일삼던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 더불어민주당 입당 의사 밝혀라는 제목의 파이낸셜 뉴스에 게재된 발언 내용임을 밝혀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데일리 베스트의 물음에 답해주신 신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디 신 대표께서 가진 군사 국방 분야의 장점을 살려 지금 운영하고 계신 유튜브 채널이 번창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저희 데일리 베스트 영상과 관련해 우선 정규재 주필께서 입장을 밝혀주셨고, 이어 신인균 대표께서도 입장을 밝혀주셨습니다. 정규재 주필께서는 댓글에서 저를 비난하는 글들이 정상적인 비판이다라고 생각하며 충분히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다고 동의를 하는 입장이라고 하셨고, 신인균 대표께서도 모든 논란은 저의 책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저는 구독자분들께서 판단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열었고, 데일리 베스트의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두 건에 대해 더 이상의 발언을 하지 않겠습니다. 모쪼록 펜앤드마이크 그리고 신인균의 국방TV 모두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엊그제 비보가 하나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태블릿 PC 건으로 구치소에 수감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검찰 애들로부터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가 하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되는 일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타라우 연구원은 이를 한국의 대검찰청 범죄분석 통계를 인용하며 지난 2016년 명예훼손 범죄자 17,401명 중에서 15명인 0.086%만이 구속당했으며 사전 구속영장 청구로 이보다 적은 3명,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0.017에 불과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변희재 대표가 그런 말도 안 되는 확률에 걸려버린 겁니다. 변희재 대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손석희의 저주라는 제목의 책자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으로 JTBC가 태블릿 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 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법원에서 열린 변 대표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 결심 재판에서 홍성중 검사는 태블릿 조작서를 허위 사실로 전제한 후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라면서 상대방의 인격과 가치를 무시하는 악의적인 모함은 표현의 자유로 용납할 수 없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변희재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본인의 입장을 밝혔는데, 변 대표의 최후 진술에서 중요한 부분을 발췌해 재연 인터뷰 형식으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속을 감수하면 태블릿 조작 의혹의 진상이 규명될 줄 알았는데 재판 과정에서 의혹은 더 증폭되기만 하여 제가 6개월이나 구속된 의미가 사라졌습니다.
제가 구치소에 수감된 대가로 JTBC가 태블릿 개통자를 어떻게 확인했는지, 단종된 충전기 부품 세트를 무슨 수로 사전 예약 없이 구입했는지, 태블릿 잠금 패턴을 어떤 방법으로 열어서 이메일에 로그인했는지, 이 세 가지는 법원이 진상을 밝혀줄 것이라 기대했는데 모두 불발되어 유감스럽습니다. 다만 가령 진실을 덮으려는 세력에 의해 살해당할 수 있다와 같은 언론인으로서의 선을 넘어 손석희 사장 등에게 과도한 표현을 사용한 점을 사과합니다. JTBC 사옥 앞까지 찾아가 집회를 연 것도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변희재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재연해 드리겠는데, 변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JTBC가 태블릿 PC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끝까지 굽히지 않았습니다. 국가수는 JTBC가 임의로 파일을 조작하여 생성하지 않았다고 했는데도 조작서를 주장하는 것입니까? 태블릿 기기 문제와 관련해 제가 처음부터 주목한 것은 생성이나 수정보다는 삭제한 흔적입니다. JTBC가 태블릿을 가지고 있던 시기에 특정 연락처가 31번이나 삭제됐고, 카카오톡 앱 접속 기록과 친구 목록, 채팅 목록 등이 대거 삭제됐습니다. 이런 정보의 삭제로 인해 최소한 태블릿 PC의 사용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므로, 그런 의미로 얼마든지 태블릿 조작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최서원 및 박근혜 전 대통령과 오랜 친분이 있는 김한수가 그들에게 불리한 태블릿을 JTBC와 공모하여 건네줄 이유가 있습니까? 김한수를 상대로 취재해 보았습니까? 저는 당시 김한수와 직접 상세하게 통화를 해본 장본인입니다. 오히려 JTBC야말로 태블릿 보도를 하려면 사전에 최서원과 김한수를 반드시 취재했어야 하는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전화통화에서 김한수는 분명히 JTBC로부터 아무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는데, 손용석은 지난 증인신문에서 김한수에게 문자를 내보냈는데 답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서로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한수와 JTBC와의 공모 동기에 대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구체적인 공모 동기는 검찰이 수사해야 할 부분이겠지만 그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2016년 말 당시 김한수가 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 구축 사업에 부당 개입한 정황을 조선일보가 자세히 보도했고, 여러 언론들이 이 사건을 보도했는데 유독 JTBC만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김한수 공모를 의심하는 근거는 그게 전부입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JTBC는 수사기관이 아니면 절대로 알 수 없는 태블릿 개통자 정보를 검찰보다 하루 앞서 알고 보도했습니다. 개통자인 김한수가 직접 알려주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한수는 JTBC의 청와대 단톡방 보도 문제에 관해 제가 물었을 때, 단톡방 출전은 태블릿이 아니라 청와대의 다른 사람이 JTBC에 제공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무관한 사람이 단정해서 말할 만한 내용이 아니라 직감적으로 김한수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김한수가 과거 법정의 태블릿 문제 관련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도 언론사 중에서 JTBC만 유일하게 보도를 했었습니다. JTBC에서는 태블릿이 아닌 전화나 다른 다양한 방법으로 문건을 수정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방송했는데, 피고인은 그런 방송을 본 적이 없습니까? JTBC는 태블릿 문건 수정 관련 여러 건의 보도를 했는데 보도마다 다 내용이 다르고 일치하지 않습니다. 내가 JTBC의 모든 보도를 다 챙겨볼 수는 없는 노릇이고, 어쨌든 한 번이라도 태블릿으로 문건을 수정했다고 보도했다면 태블릿에는 문건 수정 기능이 없으므로 그것은 명백한 조작 보도입니다. 그러면 JTBC가 태블릿에 문서 수정 기능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뻔히 들통날 거짓말을 JTBC가 버젓이 방송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JTBC가 뻔한 사실을 조작해 보도한 것이 수두룩하게 잡혔습니다. 한편 이동환 변호사는 이날 최종 변론 과정에서 유력 방송사인 JTBC에게는 언론의 책임을 부과해야 하고, 소수 언론사인 미디어워치에게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게 손석희와 JTBC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MBC 100분 토론 시청자 의견 조작 사건, 주한미군 기지 지카 바이러스 실험 가짜뉴스 사건, 괌 사드 기지 관련 외신 왜곡 오역 사건, 역사 교과서 관련 뉴욕타임스 기사 날짜 바꿔치기 사건 등 손석희와 JTBC의 조작 보도 전력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고소인 JTBC가 대한민국 대표 언론사로서 누리는 광범위한 언론의 자유는 마찬가지로 언론계에 종사하는 피고인들에게도 동등하게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라며 피고인들에게야말로 진정 언론의 자유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언론사 간 자유로운 경쟁이 실종될 것이며 앞으로는 유력 언론사가 주장하는 내용만이 진리가 되는 진리 독점의 사회가 될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한편 이날 검찰은 변희재 대표 외에도 황희원 대표이사 3년, 이우희 선임기자 2년, 오문영 기자에게 1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미디어워치 유튜브 구독자님들은 이우희 기자의 얼굴을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우희 선임 기자는 이날 진실의 문은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열린다면서 검찰은 언론에게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원천봉쇄하려고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독재사회입니까? 라고 판사를 향해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편 현장에 있던 방청객들은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을 듣는 동안 주먹을 불끈 쥐거나 울먹이기도 했고 방청객들은 공판이 끝난 후에도 한동안 법정에서 쉽게 발을 떼지 못하며 허공을 향해 울분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뉴스를 마치면서 아직 검찰이 구형한 단계이고 검찰의 구형보다 실제 형량은 보편적으로 적게 나오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전 정권과 현 정권과도 관련이 되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우려스러운 부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한편 최근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과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구치소에 있는 변 대표를 면회한 것으로 알려졌고 변 대표 또한 최후 진술에서 진실이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또 고발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함께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개인적으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는데 조금 지난 얘기지만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아 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테지만 자유한국당이 태블릿 PC 진상규명단을 구성하면서 국회 차원에서 진실을 밝히려는 시도가 있었긴 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끝내 끝에 가서 결국 흐지부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6.13 지방선거 참패로 존폐 위기에 몰린 자유한국당이 쇄신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마련한 보수 그라운드 제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이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조동근 바른사회 시민회의 공동대표가 탄핵의 방아쇠가 된 태블릿 PC의 진실을 밝혔어야 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조동근 대표는 자유한국당 임시지도부는 국정농단 세력, 적폐 세력, 수구 세력임을 인정하고 반성하겠다고 한다. 그렇다면 민주당의 프레임에 스스로 걸려 들어가는 것이라면서 이를 스스로 인정한다면 한국당의 재기는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이 태블릿 PC의 진실을 밝히지 않았다며 전투력을 상실한 군대는 백전백패로 정당도 마찬가지다. 전투 의지가 없는 정당에겐 미래가 없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런 조동근 교수의 말처럼 자유한국당이 당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줬다면 제야 세력들이 굳이 나설 필요도 없었습니다. 또한 자유한국당이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좀 가져줬다면 최소한 경찰도 검찰도 이 문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우파 제야 세력을 함부로 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연유로 사태가 이 지경까지 치닫게 된 데는 자유한국당도 일부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토끼 세력인 정통 우파들이 자유한국당에 분노하고 있는 건 100석이 넘는 의원을 가진 거대 야당으로서 문재인 정권의 독주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도대체 뭘 하고 있냐라는 언성을 높이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날이 여러분, 당신들이 나서지 않는 사이에 얼마나 더 많은 우파 진영 동지들이 고초를 겪어야 합니까? 구치소에 얼마나 더 많은 우파 진영의 동지들이 갇혀 있어야 합니까? 무슨 원내대표 경선과 같은 반장 하나 뽑는 데만 열중하지 말고 지금 정말 당신들이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